선거는 바람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또는 선거는 구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딴 거 없어요. 선거는 선거구에서 대체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구를 우리는 늘 이제 선거 직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막 활극을 벌이고 난리가 나죠. 막 고성은 기본이고 멱살잡이에다가 주먹다짐에다가 쌩 난리가 나는 것도 선거구를 딱 보면은 이게 당락이 결정이 딱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고, 지금 그 미국에서도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 자, 미국 국내 정치가 뜨겁습니다. 일단 미국 하원이 지금 220대 212로 공화당이 우위예요. 근데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공화당이 무조건 이기는 텍사스주에서 선거구 조정을 해서 한 5석 더해서 225석까지 여유 있게, 그래서 여기서 5석 빠지면은 210석 아래가 되죠. 207석 되겠죠. 207대 225 그러면은 차이가 좀 나죠. 굉장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선거구 획정을 하겠다, 재조정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선거구는 합치고 공화당이 갖고 있는 선거구는 나누고 해서 2개로 만들고, 민주당 의석은 합쳐서 1개로 만들고, 2개를 1개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거구 획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나 지금 시카고에 있어요. 그러고는 뭐 다들 지금 텍사스를 떠난 거예요. 텍사스에서 이제 선거구 획정안을 이제 표결을 강행하려고 그랬더니, 텍사스는 이렇게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표결하면은 뭐 해보나 마나입니다. 이게 38석 중에서 25석이 그런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이제 나 표결에 참석 안 해 그러고는 딴 동네로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텍사스의 주지사가 아예 그냥 의회에서 나간 김에 그냥 쭉 나가 있어라, 의원직 박탈을 추진하는 겁니다. 의원직 박탈을 추진하는 이유인 즉슨, 그레그 에버트라는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 주지사가 지금 추진하기로는 이게 주를 떠났고 이게 사실은 범죄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여기서 네가 만약에 후원금을 걷는다, 그건 횡령이 된다. 그다음에 또 네가 뭘 한다, 그럼 그것도 범죄가 된다. 그래서 이건 다 범죄이기 때문에 의원직 잘라버리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는 거죠.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또 다릅니다. 대부분 지금 시카고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뉴욕에도 꽤 가 있어요. 이렇게 좀 쭉 가 있는데, 일부는 나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서 지금 싸우겠다는 사람도 있고, 문제는 근데 남아있어 봤자 별로 할 건 없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런저런 싸움을 걸고 있는데, 불법이다 그러고 있는데, 어쨌거나 의회에서 가결돼 버리면은 그 과정이 불법이든 말든 간에 의회에서 법을 만드니까 법으로 지들이 그냥 편안하게 해버리면은 이게 사실 사법부는 웬간하면 잘 안 건드리죠. 공화당은 이제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있고, 이걸 두고 폭스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토낀 걸 두고, 플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토꼈다죠. 그냥 우리말로 하면 토꼈다. 그랬더니 소셜미디어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 뭐냐라는 취지의 이런 분석 기사까지 나와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더 잘 됐다 그러면서 아예 체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안을 가결을 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텍사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좀 벌거죽죽하죠. 이게 벌거죽죽은 또 뭐냐, 차라리 공화당 의석이면 공화당 의석이고 민주당 의석은 민주당 의석이고, 그래서 빨강이면 빨강이고 파랑이면 파랑이지, 벌거죽죽은 뭐냐, 이게 이제 지난번 이제 대선 기준으로 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았을수록 새빨간색이 되고,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았을수록 이제 새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벌거죽죽, 시뻘건색은 완전 트럼프 골수 지지층들이 사는 동네, 그 다음에 약간 불그스름하게 요 정도 느낌 나는 데는 트럼프 쪽을 좀 더 지지하는 쪽,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텍사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영화 자이언트에 나오는 이런 동네는 완전히 그냥 저기 트럼프 골수 지층인데 도시 지역 있죠. 달라스니, 오스틴이니, 휴스턴이니 이런 동네가 여기 파란색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니, 휴스턴이니 이런 데를 쭉 보면은 이제 도시 안에 큰 도시니까 이제 선거가 그 안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민주의석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은 현재는 민주당 의석이 2석이 돼 있는 거를 요걸 합쳐버리면 한 석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텍사스에서 25석인데 이거를 30석까지 늘릴 수가 있다. 공화당 의석을. 여기서 벌써 5석을 늘리면은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원에서의 우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러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고 이제 텍사스에서 이거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잖아요. 이게 표대결에서 될 수가 없잖아요. 뭐 어쨌거나 벌거죽죽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표대결 포기하고 나 표결 안 해 그러고 나간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러고 이제 안 돌아오면은 너 이제 의원직 박탈한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 말은 딴 데서 나왔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캐시 호컬이라고 여기는 뉴욕 주지사입니다. 뉴욕 주지사가 니네가 선거구 획정을 니네한테 유리하게 해? 그럼 우리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할게. 뉴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지금 뉴욕에 이제 여기 이제 몇 명들 옆에 누구 앉아 있는 얼굴 보이죠. 여기가 지금 저 텍사스에서 온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이제 기자회견하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선거구 획정 다시 하겠다. 그래서 뉴욕주에서 민주당 몇 석인지 이게 뭐냐면은 그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이 몇 석 늘어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한데 뉴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몇 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도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서 민주당 의석을 늘릴 거야. 까지 지금 얘기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여기도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일리노이 뭐 이런 데도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석을 좀 늘리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절대 강세 지역이었었는데 사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공화당세가 좀 세지긴 했어요. 근데 이걸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게리맨더링이에요. 자, 가뜩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세가 강해지는 게 걱정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가지고 공화당 강세 지역을 싹 다 선거구를 묶어. 니네 이 안에서 놀아. 그래서 지금 의석 2석이었던 거를 한 석으로 줄이고 이런 거 싹싹 몇 개만 모으면은 몇 개 줄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몇 개만 줄이면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여야 간의 어떤 숫자 싸움에서는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쪽에서 5석이 늘어난다 그러는 건 한쪽에서 5석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의석이었다 그러더라도 한쪽에서 5석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한쪽에서 5석이 줄기 때문에 10석 차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석 차이를. 지금 좀 비슷했다? 그럼 차이가 격차가 더 커지는 거겠죠. 이게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선거라는 게 선거는 바람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또는 선거는 구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딴 거 없어요. 선거는 선거구에서 대체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구를 우리는 늘 이제 선거 직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막 활극을 벌이고 난리가 나죠. 막 고성은 기본이고 멱살잡이에다가 주먹다짐에다가 쌩 난리가 나는 것도 선거구를 딱 보면은 이게 당락이 결정이 딱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고 지금 그 미국에서도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중간선거입니다. 2026년에 11월에 중간선거예요. 그리고 2028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걸로 가는 중간 교두보가 중간 선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대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소개는 안 해드렸었는데 지난 주말 동안에 스트레이트 기사가 없어서 그런지 CNN에서 공화당 그 대선 후보 6명, 민주당 대선 후보 8명을
그냥 딱 분석을 해놨어요. 이 중에서 과연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 그리고 분석을 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걸 제가 월요일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다가 이게 너무 스트레이트가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독주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반 트럼프의 흐름을 누가 갖고 갈 것이냐 라는 게 하나의 그 반 트럼프의 여론은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없다고 부정해서 될 건 아니고, 트럼프를 근데 강력하게 지지하는 층도 동시에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6명을 써놓으면은 보통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여기에 넣겠죠. CNN이 여기다 넣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렇게 6명을 꼽았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넣을 것인가? 대체적으로 벤스를 생각하기 쉬운데 뜻밖이에요. 루비오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왜냐하면은 이제 루비오 장관은 이미 대선 출마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거를 할 때는 이미 한번 출마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선거운동을 해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후보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얼굴이 알려져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트럼프 이후에 가장 돌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루비오거든요. 루비오가 사실상 제일 앞자리에 있다라는 게 CNN의 분석이었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민주당은 전 좀 헷갈리더라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듣보잡도 있고 막 한데,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갔느냐보다도 저는 지금 현재 제 눈에는 제일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이 여기 끝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였냐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습니다. 예, 끝단에 들어가 있어서 좀 의외였는데,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 미국 언론을 자주 보면은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거론은 제일 많이 됩니다. 여기에 부티지지라는 사람인데, 피트 부티지지라고 옛날에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긴 한데 현직이 없어가지고 기사에 좀 안 나와요. 이 현직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선거 뛰는 데는 좀 불리한 게 있죠. 어쨌거나 이제 선거 국면이다. 이제는 미국 국내 정치는 전쟁에 이미 돌입해 있다. 이 전쟁인 게 예컨대 표결 강행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표결 강행을 못하죠. 정족수 미달이니까. 그러니까 정족수가 안 채워진다고 의원직 박탈을 얘기하고 있는 이쯤 되면은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이거는 전쟁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겁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통찰.